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기타노 타케이시 감독의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원고를 써놓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투가 이상해도 평소와 달라도 여러분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먼저 저희 공식 블로그 있습니다. 현재 8월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8월달에 보신 영화들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블로그 쪽에 새로운 로고를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보시고 어떠신지 좀 감상을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트위터 쪽으로 두 분이 팔로잉 해주셨네요. 행인님, 그 다음에 건정숙님,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야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야구를 꽤 좋아합니다. 한동안 안 보다가 요즘 다시 야구 팬으로 돌아갔는데, 방금 제가 응원하는 팀이 경기를 져서 네, 제가 힘이 없네요. 한번 원고 쓴 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청취자분들도 그러셨고, 또 저희 이웃 팟캐 다이영바, 다들 이불 개고 영화봐, 이분들에게서 추천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떠올라서 이번 여름이 가기 전에 영화를 보고 녹음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분들에게는 이 영화가 꽤 특별한 느낌일 것 같고요. 비록 후반에 좀 유치한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지만 그 장면들조차 아이를 위한 남자 주인공의 위로이고 대리만족이거든요. 외롭고 삶에 지친 여러분께 위로를 주려는 어떤 사람의 모습들 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런 유치한 장면들도 그냥 패스하시면서 영화를 보시면 꽤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고요. 이 영화의 첫 장면이 이제 슬로우 화면인데, 그 첫 장면과 끝 장면을 통해서,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감독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관객에게 전달하고 있죠. 일본에서는 1999년에 제작되었고요. 한국에서는 2002년 8월에 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기타노 타케시 그 사람의 각본, 주연, 연출 작품입니다. 혼자서 다 했네요. 편집도 거의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 글을 봤는데 제 블로그에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현장에서 거의 편집을 한대요. 현장 그 촬영 화면을 보고 어떤 거는 그냥 즉석에서 버리고 어떤 것은 또 이렇게 살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분이 즉흥 연출, 즉흥 연기 이런 것을 이제 작품에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도 아주 간단한 시놉시스 정도의 그런 각본만 가지고 즉흥적으로 연출하고, 또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배우들도 즉흥적으로 연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그 아이 역을 맡은 그 배우도, 그 아역도 실제 웃음을 막 참느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집도 본인 스스로 하는데 그 현장 편집을 거의 하기 때문에 저 인터뷰를 보니까 진짜 금방 편집을 마쳤다고 하네요. 편집 과정을.
하여튼 그렇습니다. 거의 뭐 본인 스스로 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독특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 같습니다. 기타노 타케시는.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더 깊게 소개는 해드리지 못할 것 같고, 영화에 대해서만 제 감상을 오늘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 더 외로워진 아이, 초등학생이죠. 마사오 역을 세키구치 유스케라는 아역이 맡았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작품은 이거 하나뿐이더라고요. 연기는 잘 못했지만 모습 그대로가 귀여웠고요. 실제로 그 오디션을 봤을 때도 너무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아이 같은 그런 아역 배우들은 다 탈락시키고 그냥 우리 평범한 주변에 있는 그런 이미지의 아이를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여튼 간에 연기는 잘 못했지만 그 모습이 귀여웠고요. 그 웃음을 참으려고 하는 그 모습마저 귀엽더라고요. 121분짜리인데요. 좀 길고 후반에 유치한 느낌으로 좀 늘어지지만 전체 관람가 느낌으로, 그리고 시사의 시조의 유명한 테마곡을 들으면서 잠시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후반에 이 방송 끄트머리에 그 테마곡을 좀 붙여 넣을게요. 이 시사의 시조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에서 거의 대부분의 음악 감독을 맡으신 분인데, 이 곡을 딱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쓰인 건지는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지난 저희 방송 두더지 편에서 국가도 가정도 책임지지 않고 내팽겨친 그런 일본의 아이들을 응원하는 어른, 즉 그런 감독의 목소리를 설명해 드렸죠. 이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은 함께 여정을 떠나며 무언가에 결핍된 아이를 천연덕스럽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더지는 좀 응원의 느낌이 있다면 이 영화는 위로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정의 시작은 아이의 엄마를 찾아가는 것이었지만, 영화는 그 근본적인 결핍을 환타지나 억지 이야기를 통해서 해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끔찍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현실의 참담함을 환타지로 덮느냐, 그 현실의 참담함 속에서도 위로와 희망을 만들어내느냐, 이 두 가지 태도 중에서 영화는 두 번째 후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영화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말씀해드린 대로 영화 후반의 여러 장면들은 개연성이 떨어지고 유치하지만요. 그러나 자신을 이토록 절실하게 위로해 주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는 10여 분 만에 각 캐릭터의 느낌과 상황, 감정 이런 것을 그대로 관객에게 설명하고 전달해 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영화가 시작하면 남자아이 마사오가 씩씩하게 다리를 뛰어가는 장면이 슬로우 화면으로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쓰인 슬로우 화면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감독이 슬로우 화면을 쓰는 거는 뭔가 특별한 그런 임팩트를 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객들에게 이 장면을 꼭 기억시키고 싶은 것, 이 화면에 집중시키고 싶은 것이죠. 그럴 때 보통 슬로우 화면을 쓰는데, 이 영화의 첫 장면, 그 마사오가 씩씩하게 다리를 뛰어가는 장면은 영화의 끝 장면과 연결되고 결국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는 표정이 아닙니다. 그저 입을 다물고 묵묵히 씩씩하게 뛰어가고 있을 뿐이죠. 결핍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소되지 않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우리는 이 아이가 이 며칠간의 추억으로 한동안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현실은 그런 거죠.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거나 해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딘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얻고 또 추억을 받아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 게 소중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영화는 방학을 맞이한 마사오와 그의 친구를 보여줍니다. 시장통을 걸어갈 때 그 시장통 입구쯤에 쓰러져 누워있는 어른의 모습도 보이고, 키 큰 무서운 형들을 피해서 빙 돌아서 귀갓길을 선택합니다. 집으로 가던 중에 남자 주인공 기쿠지로와 그의 연인을 만나기도 하죠. 청취자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영화의 제목이 이 꼬마 아이의 이름 마사오의 여름이 아니라 50살 먹은 동네 건달인 기쿠지로의 여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제가 후반에 한번 살펴보고 지금은 초반 줄거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마사오를 본 기쿠지로와 그의 연인의 대사를 통해서 마사오, 그다음에 기쿠지로, 또 그의 연인, 이 세 명 모두 엄마가 부재한 상태임을 관객에게 전달해줍니다. 심지어 어른인 기쿠지로와 그의 연인은 엄마의 부재를 서로 까발렸다고 신경질적인 말다툼까지 짧게 하곤 하죠.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이고 컴플렉스라는 것을 그 짧은 장면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아마 아이 마사오도 그런 상처와 컴플렉스를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 영화는 집에 돌아온 아이 마사오를 보여줍니다. 약간 톤 다운된 색감으로 집 안을 보여주죠. 마사오는 아무 말 없이 집에 들어서서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가 마련해 놓은 밥을 먹습니다. 이때 카메라는 컷 분할 없이 약 50초가량의 긴 화면으로 이 과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심지어 밥을 먹고 있는 아이의 등판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아이의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의 쓸쓸한 표정을 보여줄 법한데 클로즈업 하거나 그러지 않고 영화는 그냥 일상적인 쓸쓸함을 보여주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쓸쓸함이 그날만의 쓸쓸함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는 그냥 일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일본 영화나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은 집에 아무도 없어도 그 학생이 집으로 돌아오면 저 다녀왔습니다 라는 일본말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데 또 그런 식의 좀 자기적인 그런 화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기쿠지로의 여름에서 마사오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집 안에 들어서서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을 뿐이죠. 그리고 심지어 카메라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여줄 뿐이고, 빛을 역광으로 받으면서 아이 마사오는 카메라, 즉 관객에게 등을 진 채 밥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더 쓸쓸해 보이죠. 앞서 설명된 엄마가 없다는 아이의 결핍이 건조한 연출로 최대한 관객에게 전달되죠. 축구 교실까지 방학 때문에 쉬게 되고 친구들도 모두 가족끼리 여행을 떠나고 마사오는 방학이 더 외롭게 느껴집니다. 방학이기 때문에 더 외로운 거죠. 사실은 이런 아이들이 꽤 많다고 하죠. 우리 한국에서도. 결국 할머니 몰래 엄마를 찾아 떠나기로 합니다. 이 마사오가. 내 모든 쓸쓸함의 근원, 내 모든 결핍의 근원, 엄마의 부재, 그것을 홀로 해소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이내 현실의 참담함이 그려집니다. 동네 형들에게 걸려서 여행 자금을 뺏기고 말죠. 이때 기쿠지로와 그의 연인이 나타나서 마사오를 도와줍니다. 물론 기쿠지로, 이 50살 먹은 동네 건달 기쿠지로는 다시 마사오의 그 돈을 슬쩍 자신의 주머니로 넣으려고 하지만 말이죠. 아예 마사오 앞에서 그 동네 애들의 돈을 뺏으려고까지 합니다. 기쿠지로는 이제 그런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인물은 실제 감독의 죽은 아버지 이름을 썼고 또 그 아버지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그 감독의 그 아버지와 또 감독 본인이 실제 여행한 추억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모티브로 쓴 거죠. 여하튼 마사오의 이야기를 들은 그의 연인은 기쿠지로에게 돈 얼마를 건네면서 아이의 엄마에게 데리고 다녀오게 합니다. 영화 초반 나왔던 이 두 어른의 상황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엄마의 부재로 겪었던 아픔을 아이는 겪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또
동병상련도 있었겠죠. 마사오의 할머니에게는 차마 엄마 얘기는 하지 못하고 그저 바닷가로 놀러가게 했다라고 기쿠지로 연인이 거짓말을 합니다. 오랜만에 목돈을 주게 된 기쿠지로는 참으로 신이 나서 경륜장으로 향합니다. 경륜장이 뭐냐면 그 자전거 경주하는 데 있잖아요. 그곳에도 돈을 걸 수 있잖아요. 도박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경륜장에서 도박을 해서 모두 그 돈을 잃습니다. 그 아이 마사오를 엄마에게 데리고 갔다 오는 그 돈을. 이 산업을 보면서 한국 영화 그 파이란에 최민식 씨 그 역할이 좀 연상되기도 했는데요. 허세 많고 거칠게 보이지만 실은 철부지이고 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죠. 마사오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힘든 일은 모두 아이에게 떠넘기고 맙니다. 남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그 히치하이킹을 할 때 특히 그러했죠. 또 옹졸한 마음 때문에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사람의 트럭 유리에 돌을 던지거나 마을 축제에서 만난 진짜 야쿠자에게 흠씬 두들겨 맞으면서 비굴하게 아이 핑계를 대면서 그만하라고 말하거나 마사오에게만 먹을 걸 주는 척하면서 따로 음식을 챙겨두어 먹으려다가 고꾸라지거나 콘도에서 돈이 없다고 땡깡을 부리기도 하죠. 그런 그도 마사오의 엄마 집에서 참담한 상황을 알게 되고서는 아이를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하게 모이게 된 착한 어른들을 이용해서 아이를 위로하게 되죠. 여러 유치한 장난과 놀이를 하는 장면이 이때 집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게 좀 많은 분들에게는 좀 너무 유치해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좀 그랬는데 그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그런 놀이인 것이죠. 그래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쿠지로가 그런 놀이를 했던 것 같고 어쩌면 자신이 어렸을 때 누군가 자신과 함께 그런 놀이를 해줬으면 했던 그것을 지금에서야 이 아이에게 행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지 간에 한 가지 주목할 장면은 기쿠지로도 그의 엄마를 찾아가는 그 장면입니다. 노인 요양소로 보이는 곳이었죠. 그는 그저 멀찍이 엄마를 바라보기만 합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던, 내가 보고 싶어 했던 그런 엄마는 아닌 거죠. 기쿠지로도 마사오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동병상련이기도 하지만 기쿠지로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마사오를 위로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뭐 일종의 대리만족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우리 어른 관객은 자신도 모르게 감정 몰입의 대상이 마사오에서 슬그머니 기쿠지로로 옮겨집니다. 물론 그 두 인물을 엄격히 나누는 게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마사오를 위로하는 게 결국 자신을 위로하는 게 됩니다. 이 영화는 그런 힘을 보여주죠. 영화에서 정말 재밌었던 장면은 이제 경륜장에서 기쿠지로와 마사오가 보여준 콤비 플레이입니다. 정말 재미있었고요. 이때 유일하게 기쿠지로가 마사오를 때리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결국은 그것조차 코믹을 위한 페이크, 속임수 장면이었던 거죠. 이때도 나온 카메라 연출이지만 제 기억에 한 3번 정도 이런 코믹함을 위해서 카메라가 뒤로 빠지며 인물 중심에서 전체 배경을 함께 보여주는 그런 카메라 구도를 전환됩니다. 개인적으로 그 5회에서 비롯한 개그를 좋아해서인지 이렇게 상황의 오해를 통한 코믹함과 카메라 연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연출도 참 좋았습니다. 모든 여정이 끝나고 그 둘은 다시 자신들이 살던 마을로 돌아왔죠. 헤어지기 전에 마사오가 기쿠지로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이름 뭐라고 부르면 돼요? 이렇게 묻죠. 그러자 기쿠지로가 웃으면서 답하죠. 기쿠지로라고 이놈아. 그리고 마사오는 자신의 집으로 씩씩하게 뛰어갑니다. 영화 첫 슬로우 장면이 바로 이 끝 장면인 것이죠. 영화는 그리고 감독은 아이 마사오를 위로했습니다. 물론 엄마의 부재가 완벽해졌음을 확인한 기쿠지로는 뛰어가는 마사오를 보면서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며 잠시 굳은 표정을 보여줍니다. 이게 한 짧게 삽입되죠.
이처럼 영화는 아이의 근본적인 결핍은 해결해 주지 못했지만 다시 앞으로 뛰어갈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는 너무나 외롭고 주눅 들어있고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바닥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씩씩하게 뛰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화를 본 우리 기쿠지로들도 위로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해주면서 나도 위로받을 수 있었죠. 나의 결핍과 상처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지만 엉망진창인 이 현실과 아름답지 못한 그 성격도 고쳐지지 않았지만 나도 마사오처럼 조금은 더 앞으로 씩씩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마사오의 여름이 아니라 기쿠지로의 여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녹음했던 일본 영화 두더지와는 다른 색깔로 이 영화도 우리에게 힘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냅시다.